황교안 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을 촉구한다. 총리의 지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황교안 총리는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황 총리는 20일과 21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황 총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 나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입장과 향후 국정 수습 방향 등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 비대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황 총리의 국회 출석 여부에 따라 권한 대행에 대한 인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황 총리는 대정부 질문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황 총리와 여야 지도부 간 회담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위난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황 총리는 단순한 대방 차원의 면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한대행 행사 범위, 박근혜 정부 정책의 적폐 해소, 민생 경제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석연치 않은 한진 해운의 몰락, 최순실에게 밉보인 결과입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5월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이 조 회장에게 본인의 부동산을 구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올림픽 조직위에서 이권을 챙기는데 걸림돌이 되자 해임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의 욕심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를 준비하는데 큰 차질이 빚어진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큰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제 한진해운의 이해할 수 없는 청산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진해운의 몰락에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한진해운 경영진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둘 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규모가 더 작은 현대상선을 살리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당시 시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세계 해운업계가 생존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리던 상황에서 정부가 두 회사의 합병조차 거부하고 규모가 적은 현대상선을 선택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진해운을 청산하면서 정부는 현대상선을 키워 공백을 메우게 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작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들은 해외로 전부 넘어가고 국내 해운 산업을 붕괴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이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해운 강국인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국내 해운업의 몰락마저 초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가 절실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해마다 0.25%씩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응할 수 없는 국내 금융 환경의 열악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해외 자본 유출이 뻔히 예상되지만 이에 맞춰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초이노믹스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팔아먹었습니다. 현 정권 집권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앞으로야 어찌되었든 상관없다는 식의 경제 운영으로 가계부채가 500조나 더 증가했을 뿐 어떠한 성과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계부채야말로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입니다. 여야 정치권 그리고 정부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여야 각 당 그리고 정부의 여야형 협의체를 신속하게 가동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덕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작가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덕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작자들이 이화여대를 이끌어왔는가?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이화여대 관계자들은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 정유라에 대한 특혜가 밝혀져 입학이 취소되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뻔뻔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혜는 있지만 특혜를 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하고 책임을 모르는 작자들이 교수로 그리고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화여대를 대표해 왔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내 모든 것이 이화라고 했던 최경희 총장은 정작 이화의 모든 것을 모른다는 떠넘기기식으로 명문사학의 자존심도 교육자의 양심도 포기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 참석했던 최경희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에게 주문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되찾고 본인들의 잘못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브리핑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당 61차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전당대회 후 효율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서 지난 12월 5일 제2차 당무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위임된 권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당원 112조에 의거하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주승용, 부위원장의 김종회, 김삼학 의원을 각 선임하였고, 위원회는 최원식, 김기호, 김필래, 김정화, 김성호, 최수창, 홍익표, 장환석, 장화철, 유주상, 이병렬 총 12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인 자료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 전당대회 선출직 대표당원 배분 비율의 결정. 전당대회 선출직 대표당원의 100분의 40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의 결정은 당무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당무위원회의 권한 위임에 따라 당원 12조 사항에 의거 전당대회 선출직 대표당원 100분의 4의 지역위원회별 배분 비율은 100분의 40의 지역위원회별 배분 비율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그 당원 수와 제20대 총선 정당 득표율을 각 50%씩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제3차 당무위원회 소집 및 상정 안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한 현안 발생에 대응하고자 당무위원회 의장의 권한으로 제3차 당무위원회를 2016년 12월 20일 소집할 예정입니다. 국회 본청 의원식당 3층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이날 상정될 안건으로는 비상대책위원 임명 의결의 건과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 선거임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 위임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